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최근 몇 달간 메타버스 테마나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줄줄이 하락만 하면서 즐거워야 할 연말에 주식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화장품, 식음료 쪽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 큰 시세를 내뿜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이 변동성이 크고 끼가 많은 섹터인데 바닥에 쩔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내년을 위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제 참여의 계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절대 다시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신약 개발에만 매달려서 돈을 까먹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면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한독입니다. 한독 약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5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8월에 44,75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22,100원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작년 3월 말 코로나 팬데믹 정점의 주가를 제외하면 거의 최저점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이 BPS는 현재 주가보다 30% 정도 높은 28,845원, EPS는 1,090원으로 PER 20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 페이지의 밴드 차트를 보더라도 PER 밴드 바닥에 PBR 밴드는 역대급 지하를 뚫었습니다. 한독은 자체적으로 완제 약품을 제조 판매하며 제 밥값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언제 될지 모르는 신약 개발로 돈 까먹는 적자 바이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끊었던 제약 바이오 투자를 다시 시도해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독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통증을 캐내는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페스탈 소화제, 숙취 해소제 레디큐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의 주요 사업 부문을 보시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의사들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독의 창업주 고 김신권 회장님께서는 6.25 전쟁 이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가 국제시장에서 동서약품을 창업하시고 1954년 서울에서 한독약품의 전신인 연합약품을 설립했습니다. 1959년 독일의 팩스트사와 기술 제휴를 맺으며 한국과 독일의 앞글자를 따서 사명을 한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 김신권 명예회장님의 아들이신 김영진 회장님께서 한독 지분 13.65%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계시고 동생, 누나, 매형, 부인이 총 1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YNS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17.59%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김영진 회장의 장남이자 한독의 경영조정실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한님께서 31.65%의 지분을 가지며 최대 주주로 있고 차남 김종환님이 28%, 동생 김석진님의 장남 김경환님이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YNS 인터내셔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3세 경영을 위한 준비로 보여집니다. 김대니엘 동환님을 포함한 이 3명은 YNS 인터내셔널 지분 외에 한독의 지분 또한 많진 않지만 3,000주 정도 직접 보유하고 있네요. 주요 사업장은 강남역 근처에 본사가 있고 충북 음성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R&D는 서울 중랑구의 중앙연구소와 판교의 바이오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곡지구에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에 이 제넥신과 함께 6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신규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넥신과 바이오 벤처들 간의 기술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한 신생 바이오 벤처의 발굴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가장 먼저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안전 마진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앞에서 PBR 밴드 차트가 지하를 뚫고 내려갔던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한독의 자본 총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월봉 차트를 보면 거의 6년 내에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돈은 꾸준히 쌓이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한독은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을 그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탑업인 출자 현황을 보시면 국내외 20개의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6개의 상장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가장 먼저 코스닥에 상장된 제넥신의 경우는 한독이 15%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곡의 R&D 센터를 함께 건립하며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레졸루트 지분 23.38%, 그 외 코스닥의 SCM 생명과학과 나스닥 기업 3개의 지분을 한 2~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을 떠나서 제넥신만 보더라도 현재 1조 5천억짜리 회사가 한독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독의 주가는 제넥신 주가 변화에 얼라인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넥신이 더 큰 변동성을 갖긴 하는데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니까 제넥신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넥신은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으로 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독에 비해서 더 큰 변동성을 갖지만 그 하방을 가늠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덜 먹더라도 한독에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넥신도 한독과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장사 네오이뮨텍, 코스온, 제넨바이오, 한독과 공동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 레졸루트와 아이마비 있습니다. 그리고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툴젠의 경우는 이달 10일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164대 1의 청약 경쟁률에 증거금만 무려 1조 4,361억이 거쳐졌다고 하는데요. 당장 툴젠의 성공적인 코스닥 이전 상장 모멘텀이 제넥신을 거쳐 한독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독과 제넥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상장 기업 리스트입니다. 제넥신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온의 경우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데 그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시총을 계산하고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면 코스닥으로 이전될 툴젠을 옮겨주고 지분 10% 미만의 기업의 발길을 좀 낮춰주면 시총 8,824만 달러의 레졸루트 지분을 제넥신과 함께 45%가량 보유하고 있고 툴젠과 네오이뮨텍의 지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독의 경우 2,723억, 제넥신은 5,800억의 보유 지분 가치를 산정할 수 있었는데요. 각 회사의 시가총액에서 보유 지분 가치를 제외하면 이 한독의 사업 가치는 320억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1년에 300억 가까이 벌어들이는 회사의 사업 가치가 320억이라는 건 그 확연히 저평가 국면의 주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본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연간 매출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이미 3,774억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작년 성장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2018년 흑자 전환한 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16억으로 4분기에 68억만 기록해주면 4년 연속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순이익이 따라오지 못하며 PER 지표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7억으로 작년 270억 대비 10%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한독의 경우는 탑업인 투자가 많고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외 이익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결국 순이익단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독의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고 그 손자 회사 툴젠의 코스닥 이전 상장 외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